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세포의 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포가 노화가 되면은 더 이상 분열을, 세포가 이제 늙으면은 더 이상 분열을 안 합니다. 세포는 바로 죽지 않고 한동안 머물면서 염증 촉진 물질인 메디에이터를 유발을 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세포가 이제 염증을 유발한다 이거죠. 메디에이터라는 것을 분출한다 이거죠. 이 염증은 피를 타고 전신으로 퍼지고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분비 등을 방해를 하면서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죠. 당뇨가 악화되고 동맥경화를 유발하기도 하는 것이 이 염증이고, 노화가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염증 수치로는 이제 CRP라는 게 있는데, 이 CRP가 높으면은 좀 일찍 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증은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증상으로 다가와서 장기, 내부의 장기가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를 유발하기도 하고 장기의 기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노화란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신체의 모든 기관의 기능이 점점 더 저하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늦어지고 항상성 유지 능력, 그러니까 항상 내 몸을 편안하게 똑같은 상태로 유지하는 능력이 감퇴하면서 외부 스트레스에 점점 약해지게 되겠습니다.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고 질병이 이제 잘 걸리는 거죠. 젊은이보다도. 그다음에 만성 질환, 계속해서 이제 계속 질병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제 늙어가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노화의 원인, 늙은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첫 번째 유전적 인자의 노화, 핵과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DNA 유전 정보의 손상이 누적이 된 게 되겠습니다. 산화 스트레스,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을 먹어야죠. 그러니까 산화 스트레스나 외부 자극에 지속적으로 세포가 손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유전 정보의 안정적인 유지가 중요한데, 그게 이제 점점 이제 노화되면서 외부의 그 스트레스에 약하게 되면서 이제 점점 취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안, 두려움, 걱정, 그다음에 증오, 분노, 이런 그 안 좋은 그 스트레스는 최대한 멀리하고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더군다나 몸도 편안하게 해서 좀 자주 쉬고 잠도 푹 자고, 그다음에 이제 틈만 내면 그 몸을 혹독하게 굴지 말고 좀 푹 쉬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많이 처먹어가지고 배가 불러도 헐떡헐떡 대지 말고 그냥 소식을 하면서 자기 몸의 상태를 최대한 좋게 컨디션을 만들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웃고, 항상 마음의 평화, 항상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게 가장 건강에 좋고 노화에도 좋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우리 몸은 이제 세포상으로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노화는 할 수 없는 거죠. 노화 안 되고 평생 동안 젊게 사는 사람도 없고, 어차피 늙고서 이제 늙은 다음에 이제 그 수명이 다 이제 죽는 게 이제 사람의 인생이죠. 평생 늙지도 않고 평생 죽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귀신이 무서운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든 이제 가장 그나마라도 편안하게 늙어가고 편안하게 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인간의 신체라든가 모든 생명은 노화가 되게 돼 있고 죽게 돼 있죠. 그래서 가장 큰 현상으로는 텔로미어, 우리 염색체의 맨 끝단에 있는 그 텔로미어라는 것이 이제 점점 닳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염색체 말단부에 있는 DNA인 텔로미어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점점 짧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텔로미라제라는 걸로 해서 이제 이거를 활성화시키기도 하지만 어떤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져서 마지막에는 이제 기능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포 분열을 안 하거나 세포의 자살, 아포토시스가 이제 세포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한정으로 이게 안 되고 그냥 계속해서 분열이 안 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죽는다는 건데, 이게 죽지 않고 계속해서 무한정으로 분열하는 세포가 단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가 있는 게 이제 생식세포. 그러니까 이제 생식세포는 이제 번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자나 난자, 태아 이런 것들은 이제 죽지 않고 계속 이제 번식을 하고, 생식세포는 이제 계속 이제 증식을 하죠. 분열을 계속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종양세포, 암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죽지 않고 계속 분열을 하고 계속 늘어나는 거죠. 하지만은 일반 세포들은 일정한 횟수, 10만 번이든 20만 번인데 분열을 한 후에는 더 이상 이제 분열을 안 하고 증식 안 하게 되고 세포의 수명의 한계가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화가 되면은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오게 되겠죠.
좋지는 않겠죠. 전부 늙어가면서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변화에도 약하고 뭐 스스로도 약해지는 건데 이 그 노화가 되면은 내분비계 이 몸속의 내분비계에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분비가 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호르몬을 받아서 어떤 그 세포들이 활동을 하는 그 수용체의 반응도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화 스트레스 산성에 대해서 산화 스트레스에 세포가 많이 손상이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 대사 중에 발생하는 우리가 이제 뭐 먹거나 뭐 하면 이제 그 산소가 나오죠. 산소를 이제 그 에너지 대사 중에 발생하는 산소 레디칼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 에너지 대사를 하면 안 좋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항상 소식을 해야 산화 스트레스가 적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화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되고,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되면 노화가 오고 일찍 죽게 되겠습니다. 염증 표지자라는 게 이제 그 CRP라고 있는데 CRP가 뭐냐 하면은 C reactive prote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 reactive 반응, 그다음에 P는 이제 프로테인, 이건 단백질이죠. 프로테인은 염증 표지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CRP는 체내의 그 염증의 수치가 늘어나거나 그럴 때 이제 조직이 이제 손상이 될 때 그때 이제 간에서 만들어져서 혈액 속에서 증가하는 급성 반응 물질이 CRP가 되겠습니다. 단백질이죠. 이 CRP 수치가 정상은 0.5mg DL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이보다 초과되면 몸속에 염증이 많다. 조심해라.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감염이나 외부로부터의 감염이나 자가 면역 질환, 스스로의 그 자가 면역 질환, 그 스스로의 그 내부의 그 백혈구라든가 면역계통에 너무나 과잉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인데 이래서 체내 염증 반응이 유발되고 조직이 파괴되면은 혈중에 CRP 농도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CRP 농도가 상승하면 염증 수치가 늘어나면서는 악성 종양이 생기거나 급성 심근경색, 그다음에 임신, 비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CRP 수치를 증가시키게 되겠습니다. 염증은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증이 안 좋은 거죠. 염증을 항상 조심해서 염증이 안 생기도록 활성산소를 막아야 되는 항산화 물질을 먹어야 되는 게 좋은 거죠.